일화 균열과 뿌리, 축축한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째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하늘은 회색빛 먹구름으로 잔뜩 찌푸려 있었고 언제라도 굵은 비를 쏟아낼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수아는 아침 햇살 대신 창밖의 우중충한 하늘을 보며 길게 하품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창밖이 아무리 흐려도 그녀의 집 안은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으니까. 엄마! 나 오늘 숙제 다 했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8살 아들 준이의 목소리에 수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주방으로 나선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곧이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 이도현의 익숙한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여보, 찌개 냄새가 예술인데? 우리 수아가 최고야. 이도현은 능숙하게 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칭찬했다. 잘생긴 얼굴에 반듯한 인상, 대기업 부장이라는 탄탄한 직업까지.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퇴근 후에는 아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수아는 그런 남편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쌓아 올렸다. 이토록 완벽한 행복이 과연 있을까?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다. 새 식구의 아침 식탁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도현은 준이의 학교 생활을 물었고 준이는 조잘거리며 친구들과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수아는 밥그릇 위에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그들의 웃는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도현이 출근하고 준이가 학교에 간 후 수아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때 휴대폰 액정이 번쩍였다. 알 수 없은 발신번호였다. 스팸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확인한 문자 메시지. 그 단출한 문장들이 수아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알 수 없음 당신의 남편. 지금 다른 여자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모텔로 가보세요. 그 순간 수아의 세상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애써 부정했지만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그녀를 모텔 주소로 이끌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수아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모텔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모텔 간판에 붉은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2층.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방. 창문 너머로 아른거리는 두 개의 그림자. 남편의 덩치와 비슷한 실루엣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설마 아니겠지. 애써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순간 한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이도현이 자신의 가장 친한 회사 후배이자 이제 30 초반의 앳된 얼굴을 한 강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키스하고 있었다. 옷매무새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쾌락의 그림자가 선명했다. 한수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초점을 잃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빗물이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세상은 그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잠깐, 한순간의 실수였어. 이도현은 수아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필사적으로 수아의 용서를 구했다. 모텔에서 뛰쳐나온 수아를 뒤쫓아온 그는 집으로 돌아온 내내 수아의 뒤를 쫓아다니며 빌고 또 빌었다. 시끄러워. 수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심장에서 찢어지는 고통에만 집중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준이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살았는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스러운 아들 준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들,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준이는 아빠 없이 살 수 없을 거야. 여보, 다시 생각해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이도현의 말에 수아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준이를 팔아서 내 죄를 덮으려 하지 마.
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 이름 입에 담지 마. 그날 밤 수아는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끌어안고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망쳤어.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지옥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차마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아들이 혹시라도 깨어날까봐, 그 작은 어깨에 이 무거운 슬픔이 닿을까봐 그녀는 숨죽여 울었다.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은이었다. 언니, 저 지은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언니 뵙고 싶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강지은의 뻔뻔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강지은의 방문을 허락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강지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이 그녀의 위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강지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과 대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현 오빠도 외로웠을 거예요. 언니가 좀 무심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한테 도현 오빠는 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남자다운 부분도 있잖아요. 언니는 너무 엄마 같아요.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한수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이제 30 초반의 어린 여자가 남편의 불륜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손이 강지은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내까짓 게 감히. 한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지만 강지은은 오히려 뺨을 맞은 자리를 문지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머, 언니 역시 천박한. 본성은 어디 안 가네요? 도현 오빠가 왜 저한테 왔겠어요? 언니는 이제 끝난 물건이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한수아의 영혼을 짓밟는 말이었다. 강지은의 싸늘한 눈빛 속에서 한수아는 자신이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홀로 서 있음을 깨달았다. 분노는 고통을 넘어선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 속에 박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강지은이 떠난 후 한수아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뺨을 맞고도 비웃던 그 여자의 표정이 끝난 물건이라는 비수가 꽂힌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이도현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혼 소송은 지지부진했다. 이도현은 준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발악했다. 그의 변호사는 온갖 억지, 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수아를 몰아세웠다. 원고 한수아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양육 환경 또한 피고 이도현 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출생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변호사의 말이 수아의 귀에 박혔다. 출생에 있어 모호한 부분. 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은 늘 그녀가 친딸이라고 말씀하셨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재판 후 수아는 곧바로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친딸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수아의 물음에 늘 온화하던 부모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수아의 불안감은 확신이 되었다. 수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가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들어할 때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다. 너를 잃을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평생을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뿌리가 한순간에 뒤틀린 채 뽑혀 나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시켰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이도현의 배신, 강지은의 조롱,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아, 내가 자네 과거를 좀 더 깊이 파봤네. 단순한 보육원
출신이 아닌 것 같아. 김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수아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유아 시절을 보냈고 보육원 기록에는 수아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수아의 친모가 10여 년 전 사망한 배우 김희선이며 그녀의 친부가 다름 아닌 대기업 선우그룹의 박 회장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다. 박 회장이라고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수아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믿을 수 없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돈과 권력의 상징인 그 냉혹한 박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김희선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딸인 자신을 보육원에 버렸던 것이었다. 강지은이 이도현에게 접근한 것도 단순한 불륜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강지은은 이미 박 회장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우그룹에 입사한 것도 이도현과 연인이 된 것도 모두 박 회장 일가와 엮이기 위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지은은 이미 수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조롱하며 끝난 물건 취급을 했던 것일까?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악랄한 야망은 상상 이상이었다. 수아는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준이의 밝은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이 뒤틀린 세상 속에서 아들만은 지켜야 했다.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든 아들에게는 견고한 뿌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지옥으로 내몬 자들, 이도현, 강지은, 그리고 친부라는 이름의 박 회장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한수아는 지옥의 문턱에서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와 복수의 첫걸음과 흔들리는 모정. 한수아는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했다. 자신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되갚아줄 것이다. 그들에게 단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리라.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도현과 강지은 그리고 박 회장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김민준 변호사는 수아의 결연한 눈을 응시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수아가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수아, 특히 박 회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의 수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지 자칫하면 자네가 다칠 수도 있어. 알아요. 수아는 짧게 답했다. 그녀의 입술이 차갑게 말렸다. 하지만 제 아들을 건드렸어요. 그들이 제 아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 겁니다.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아의 손에 쥐어있던 작은 아들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아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복수심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하자.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강지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녀가 선우그룹의 신사업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겠지. 이도현과 박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강지은일 가능성도 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은, 그 뻔뻔한 얼굴, 비열한 조롱. 언니는 이미 끝난 물건이잖아요.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수아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의 복수는 강지은을 향한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될 터였다. 김민준 변호사는 곧바로 전문 흥신소를 고용했다. 며칠 후 흥신소 직원의 보고를 들은 수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은은 선우그룹의 신사업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최근 몇 달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용비나 명품 구매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무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흥신소 직원은 이도현 역시 강지은의 횡령 사실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게 다 이도현이 사준 명품들이었군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값비싼 액세서리와 옷들이 강지은의 쇼핑백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더러운 탐욕과 배신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언제쯤 터뜨릴 수 있을까요? 수아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네, 회사 내부 고발자와 접촉 중입니다. 강지은이 회사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증거와 이도현과의 공모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적절한 시기를 잡을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는 복수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을 향한 복수심은 이미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한편 이도현과 강지은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자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강지은은 수아가 김민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는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다. 오빠, 저 아줌마가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나 봐. 자꾸 내 회사 일까지 건드리려고 해. 강지은이 이도현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오빠가 얼른 해결해줘야지. 저 아줌마 때문에 내가 망가지면 오빠도 좋을 거 없잖아. 이도현은 강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문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은의 불안감을 이용해 수아를 압박할 방법을 궁리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저 여자 별거 없어. 결국 아들 때문에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준이를 이용해서 수아를 압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야. 어떻게 이용하려는 건데? 강지은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준이를 데려오는 게 좋겠어. 양육권 문제로 재판부에 어필도 하고 준이가 엄마 없이 힘들다고 하면 수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도현의 제안에 강지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준이를 이용해 수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을 끔찍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아는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들 준이를 기다렸다. 준이는 평소처럼 달려오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느릿느릿 걸어왔다. 그의 작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친구들이 아빠가 바람 피웠대.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렇대. 아들의 작은 몸이 서럽게 들썩였다. 준이의 순수한 눈에 상처가 가득했다. 수아는 아들을 끌어안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세상의 추악한 진실이 너무 일찍 아들에게 닿았다는 생각에 피눈물이 흘렀다. 그때 창밖으로 멀리 학교 정문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자신들을 비웃듯이 바라보는 이도현과 강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이도현은 강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속삭이는 듯했고 강지은은 수아를 향해 마치 조롱하듯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아들까지 건드려. 한수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집에 들여보낸 후 잠시 흔들렸던 복수심을 다시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 아들을 건드렸어요. 이젠 저도 잡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뺏어버릴 거예요. 전부 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 김민준 변호사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맹렬한 의지를 감지한 듯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수아는 이제 칼을 뽑았다. 그 칼은 그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는 비로소 강인한 복수자로 다시 태어났다. 3화 첫 번째 사냥과 파멸의 씨앗. 한수아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온화한 빛을 띠지 않았다. 이제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한 강철처럼 빛났다. 그녀의 복수심은 아들을 건드린 자들을 향해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이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차가운 얼음이었다.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그녀는 철저하고 은밀하게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을 갈았다. 그 칼날은 바로 강지은을 향하고 있었다. 강지은은 현재 선우그룹 신사업팀의 에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그녀의 초고속 승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지만 박 회장 라인을 타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김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건드리면 되겠네요. 수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며칠 후 선우그룹의 대강당에서는 신사업팀의 신제품 발표회가 한창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강지은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도현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지은은 발표 내내 수아를 의식하는 듯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수아가 철저히 계획한 무대였다. 저희 신사업팀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고객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지은이 힘주어 말하며 화면을 전환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암전이 되었다. 순간적인 정적 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강지은은 당황한 듯 마이크를 놓쳤다. 그 혼란을 틈타 대형 스크린에는 섬뜩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선우그룹의 내부 회계장부와 함께 강지은이 개인적인 유흥비와 명품 구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 강지은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은 음성 녹음. 네, 그 돈은 제 개인 계좌로 돌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이번 신제품만 잘 되면 다 덮어질 겁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난의 소리로 바뀌었다. 강지은은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도현 또한 얼굴이 굳어져 강지은을 돌아보았다. 그는 강지은의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무대 중앙에는 한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시선만이 강지은을 향했다. 선우그룹 신사업팀 강지은 부장님, 그리고 이도현 부장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합니다. 한수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강지은은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강지은의 몰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은 연일 선우그룹의 비리와 강지은의 횡령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강지은은 모든 죄를 이도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한수아와 김민준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강지은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젊은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다. 강지은을 처리한 후 한수아의 다음 목표는 박 회장이었다. 자신의 친아버지이지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자신과 아들을 철저히 외면한 냉혈한 김민준 변호사는 박 회장의 법률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두렵지 않아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봤으니까요. 이제 얻을 것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박 회장의 거대한 저택 문 앞에 섰다. 웅장하고 위압적인 대문 앞에서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고동쳤지만 더 이상 주저함은 없었다. 아들을 건드린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들어오시죠. 박 회장의 집사는 무표정하게 수아를 안내했다. 넓은 응접실에 앉아있던 박 회장은 수아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돈과 권력을 휘두른 자의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법률팀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앉아있었다. 내가 자네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박 회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수아를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듯했다. 한수아는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과거 회장님께서 사생활하는 이유로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설령 그렇다 해도 이제 와서 뭘 얻으려고. 돈이라도 원하는 건가? 얼마면 되겠나?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내 앞에서 사라져. 그는 턱짓으로 비서에게 수표책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그의 손이 가리킨 곳에는 수억 원이 적힌 수표가 놓여 있었다. 그 모욕적인 제안에 한수아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돈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회장님께서 짓밟고 외면했던 제 삶. 그리고 제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범한 삶에 대한 대가입니다. 박 회장의 비웃음이 깊어졌다. 자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감히 내 자리를 넘보지 마라. 내까지 것이 날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한수아는 그의 서늘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맹렬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제 자리는 회장님이 아니라 제 아들이 가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불필요한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응접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다. 한수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몸을 돌려 응접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복수의 두 번째 칼날이 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와 심판과 새로운 시작. 이도현은 폐인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가 날아왔고 그가 투자했던 모든 사업은 강지은과의 비리 혐의로 묶여버렸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압류당한 그는 결국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다. 한때 수아에게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라고 비웃던 그였지만 이제는 행인들의 측은한 시선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과거의 영광을 되뇌었고 자신의 모든 불행이 한수아 때문이라며 이를 갈았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술에 취한 이도현은 수아의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그는 수아를 밀치고 아들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준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수아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내 더러운 발로 내 아들의 방에 들어서지 마. 넌 아빠 자격도 없어. 뭐? 아빠 자격. 내가 뭔데 나한테 자격을 논해. 어차피 넌 내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우리 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도현은 비웃었다. 아, 맞다. 너 보육원 출신이었지. 내 피에는 더러운 게 흐르고 있잖아. 그런 내가 우리 준이를 키운다고? 웃기는 소리.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말에 수아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녀의 출생을 비하하고 그녀의 모성애를 더럽히는 말이었다. 닥쳐. 수아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가 한 짓들을 봐.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내 아들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어. 누가 더러운 건데? 내가 바로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쓰레기면 너는 뭔데? 내까짓 게 나한테 감히. 이도현은 수아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준이가 수아의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아빠 미워. 이도현은 준이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 순간 수아는 온몸에 퍼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도현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마. 내가 저지른 모든 죄,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 테니까. 수아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처절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이도현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수아를 노려보다 결국 쓰러지듯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수아와 김민준 변호사는 박 회장을 향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과장의 폭로와 함께 박 회장이 과거 김희성과 맺었던 불법 계약서,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료, 그리고 정계 로비에 사용된 명단까지 확보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봐, 한수아. 선우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박 회장은 수많은 정치인과 검찰 고위직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 자칫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김민준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더더욱 밝혀내야죠. 그들이 저지른 죄를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수아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추악한 진실 속에서 아들만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터였다. 수아와 김 변호사는 박 회장의 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 침묵했지만 한수아가 겪은 고통과 아들을 향한 절규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박 회장의 오랜 비서였던 김 과장은 과거 박 회장이 수아의 친모였던 배우 김희선을 협박하고 그녀가 낳은 아이를 강제로 보육원에 보내도록 사주했던 모든 전말을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자신의 명예와 돈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그룹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 아이가 바로 수아 씨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충격적인 진실은 수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다. 신부라는 자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갓 태어난 딸을 버리고 그 어머니의 삶까지 파괴했다니.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이 되었다. 박 회장은 결국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여론의 비난과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수아는 박 회장의 법정 출두 뉴스를 보며 아들 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아들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복수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결심은 다시 단단해졌다. 이 모든 싸움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피 맺힌 전쟁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이네요. 김민준 변호사가 수아에게 말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한수아는 마지막 전투를 기다렸다. 대망의 최종 공판 날. 법원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우그룹 박 회장의 구속, 강지은의 횡령 및 영아 유기 혐의, 이도현의 배임과 공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든 시선은 증인석의 성강지은에게로 향했다. 강지은은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저는 그저 순수하게 도연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언니가 너무 심하게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피고 강지은 씨, 2년 전 발생한 S3부인과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김민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명확히 대답하십시오. 영아 유기 사건 말입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법정 대형 스크린에 강지은이 해당 병원에 방문한 CCTV 영상과 함께 그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녹음 속 강지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강지은 음성 녹음. 네. 깨끗하게 처리해주세요. 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요. 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희 앞길에 방해될 뿐이니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법정은 술렁였다. 강지은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돌진하려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아닌 광기에 휩싸인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이도현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지은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하며 그녀를 역겹다는 듯이 바라봤다. 그 또한 자신이 누구와 손잡았는지 뒤늦게 후회하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어진 증거 자료에는 강지은이 과거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낙태하고 병원에 방치했던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한수아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재생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지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한수아는 그런 강지은의 발악을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복수의 완성을 향한 결연한 의지만이 빛났다. 이제 강지은은 한수아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낼 차례였다. 재판 결과는 한수아의 완벽한 승리였다. 강지은은 영아 유기,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교도소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리고 예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망가진 악마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이도현 역시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되었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길거리로 나앉았다. 한때 번지르르 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감옥에서 강지은과 서로를 비난하며 파멸의 끝을 맞이했다. 그리고 박 회장, 그의 추악한 과거와 선우그룹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면서 그는 언론과 대중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기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그가 쌓아 올린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병실에 홀로 누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마지막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수아를 애타게 찾았지만 수아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대로 불필요한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한수아는 아들 준이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다. 아들 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결심은 다시 단단해졌다. 이 모든 싸움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피 맺힌 전쟁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이네요. 김민준 변호사가 수아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아는 짧게 답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활주로에는 그녀와 준이가 타고 갈 비행기가 서 있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한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지켰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들이 맑은 눈으로 물었다. 한수아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응, 우리 아들이랑 엄마랑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야. 우리 아들하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복수의 칼을 뽑았던 한수아의 손에는 이제 아들의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칼을 뽑은 이유, 그 모든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